순살 아파트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전국을 기준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이 흐름이 지속될지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자, 문제는 청약 흥행. 대만 났잖아. 뭐 하는 거마다 다. 그죠? 매매 거래량 회복. 매매 거래도 3,000건 초반에서 3,000 중반 이하를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집값도 반등했어요. 그래서 바닥론, 이제 찐 반등이다. 규제 완화까지 해가고 살리겠다. 이런 의지까지 나오니까 이제 대세 상승 오는 거 아니냐. 반등이 지속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반면 지금 아파트 반등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집값이 급락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 기술적 반등이고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금리는 여전히 높은 데다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연 1%대 저성장인데 집값이 오르겠냐. 대세 상승은 힘들다. 다시 하락할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서로 이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서울 바닥 인식으로 매수세 붙었지만 지방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지. 이게 양극화가 계속 될 거다. 근데 양극화는 어쩌면 경제가 발달하고 세상의 정보 교환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면 이럴수록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 자연스러운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개인이, 아니면 이 자연스러움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세상에 일단 적응해 살아보자는 거죠. 제 논리입니다. 어쨌든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값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걸 이제 알았어?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4구에 시작해갖고 온기가 퍼질 거다. 자, 특히 압구정동이 난리죠.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 집값 상승은 고준석 j-에듀 투자자문 대표님, 올해 하반기에 오를 거라고 얘기했다가 악성 댓글 테러를 당하신 분이죠. 어쨌든 이분 말이 맞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반기는 훨씬 시장 전망이 쉬운 편이다. 상반기 어려운데 서울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KB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항상 집값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상승 전환은 이미 됐고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하반기에는 속도가 더 빠를 거다. 상승폭이 더 커질 거다.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의 방향, 거래량, 전세 가격인데, 금리의 방향은 정해졌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금리가 이 상태로 간다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 동시에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 대표님. 자, 그리고 서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1월에서 6월까지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다. 본격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게 본격 매수세로 아직 안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의 평균적인 월 평균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이 6,000건인데 지금 아직 3,000건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아직 매수자 나오지도 않았다. 자꾸 이렇게 오르면 이제는 진짜 넣는 거 아닌가. 지난번 폭등할 때도 못 샀는데 지금 이제 막차 보내는 거 아닌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다가 전세 가격도 반등해갖고 역전세 문제가 더 사그라들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까지 해주니까 역전세만 없다면 더욱 상승할 것이다. 매매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값이 오르면 갭이 줄어들고, 갭이 줄어들면 차라리 집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임대수요가 매매수로 돌아선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설명 모델이잖아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면 갭이 줄고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매수에 나서 매수세가 붙는다. 다만 하락론 이야기죠. 고 대표는 지방은 하반기에도 보합세일 거다. 지방은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미부장 물량도 적지 않다. 이 대표도 지방이 오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지방 시장이 살아나면 법인이든 임대사업자든 다주택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지방 아파트는 법인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사주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빠져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릴 기미가 없으니까 지방은 좀 더 기다려야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니다. 이제 일시적인 거고 상승은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한번 보죠. 여전히 금리는 높고 저성장 국면에서 급락 쇼크에 대한 반작용이다.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이야기죠. 너무 떨어져서 살짝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연간 22.43% 하락했는데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보다 더 낙폭이 컸던 거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마저 속출하자 매매에 나선 세입자들과 저가의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통계상 집값을 끌어올렸다. 실상은 급락장 직후인 올해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사후에 반영되는 통계의 특성상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세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이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아래로 떨어지니까 깡통 전세가 됐어. 그래서 매매에 나선 세입자, 차라리 내가 그 집을 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집이 너무 떨어져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통계상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그게 1, 2월 달인데 KB가 나중에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KB나 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 114의 지수가 나중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미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반영되는 거다.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서울은 27% 넘게 집값이 빠졌다. 자,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집값 급등기에 추격 매수에 나섰던 상황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대세 상승을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여전히 높은 기준금리 그리고 주담대도 예전에는 2%대였는데 지금은 4%에서 5%대다. 그럼 평균적으로 4.26%다. 주담대가.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높다. 그래서 대출받아서 집 사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박원갑 전문 의원님께서도 급락할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급등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대세 상승을 말하기 어렵다. 하죠. 대세 상승을 말할 수 없다가 아니고 어렵다잖아. 어렵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지. 어쨌든 대세 상승을 말하기 어렵다.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금리가 높아가지고 대출금리 높아갖고 옛날처럼 떡상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합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김성한 건설산업연구원님께서는 금리 요즘에 집은 너무 비싸갖고 돈을 빌리지 않고는 집을 구매할 수 없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금리 수준이 낮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만큼 전국적으로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분은 하락을 주장하시네요. 금리가 현재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전체 아파트 구매 최근 신규 구매 건수 중에 과연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건수가 99%? 80%? 몇 프로 정도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출로 집을 사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서울이나 15억 이상 되는 그 비싼 동네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거 왜 오르고 있겠습니까? 거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서 15억 이상 대출?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 DSR 해봐야 얼마나 나온다고요. 그죠? 반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해 봐셔야 돼요. 신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살 수 있지만 그 기존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자기 집을 팔고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사 가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요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금리에 민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은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고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김성환 부연구원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보면 되겠네. 금리. 3%까지 내린 미인플레. 월가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자, 하반기에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는 금리하고 역전세다. 자, 역전세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해결해 준다고 했고 이제 금리인데 PCE 물가가 3%. 2년 내 최저다. 거는 물가는 4.1% 상승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이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물가가 자꾸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니까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있냐 이런 거죠. 월간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가 2년 만에 최저인 3.0까지 내려왔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연준의 목표는 그 실업률 2%, PCE 물가 2%인 걸로 알고 있는데 3%니까 지금보다 그 목표보다는 훨씬 높지만 50% 정도 높지만 이게 중요한 건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슈 2%로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너무 빨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금리 다 올렸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PCE 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자,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는 4.1% 상승했는데 월가 전망치를 하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원물가는 아직 연준 목표치인 2%까지 안 내려왔다. 다만 근원물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추세라는 것을 알고 있다. PCE 물가가 주목받는 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참고하기 때문이다. PCE 물가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2년 내에 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물가를 올리고 있던 개인 소득 증가폭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드디어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금리도 역전세도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영향이 끝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급으로 갈 텐데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가문 전월세난이 우려된다. 이 데일리 소식인데 내년에 7,488가구 일조하는데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 이게 77% 급감한 거래요. 77%. 선호지역인 강남에는 내년에 아예 없대요. 아예. 입주 물량이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도 반토막. 착공을 해야지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착공 물량도 반토막에다가. 그럼 결국에는 공급 대란이 와서 전월세난이 가팔라질 것이다.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집값이 반등한 가운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거 보세요. 보시면 전국 주택 건설 실적인데요. 건설 실적인데 인허가가 있고 착공이 있어요. 인허가는 뭐냐면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지어보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착공은 뭐냐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착공이 돼야지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허가는 많을 수 있는데 인허가가 착공으로 연결이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공을 중요하게 보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표가 72,297가구였는데 인허가가 착공이 48,006%, 52.44%.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11만 6,900호를 인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착공은 43,984.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는 신청은 되게 많이 해놓고 착공은 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 입주 물량은 7,488가구로 올해 3만 3,038가구 대비 77%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강남구는 내년 입주 물량이 아예 없다. 강남구는. 서초구는 641, 송파구는 1945가구가 입주하는데 서울은 2025년도 입주 물량이 22,045가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년 대비 줄어들 전망인데 2011년부터 22년까지 있잖아요. 11, 12, 13, 14, 4년 동안은 내렸고 나머지 8년 넘게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평균 분양 물량은 3만 3천 가구 정도 됐다. 그 이야기 뭐냐면 서울은 최근 한 10몇 년 동안 연평균 3만 3천 가구 정도 입주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내년에 7,488가구라는 거예요. 입주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금리도 잡혔죠. 그러면 집이 대출 때문에 집을 못 사?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오르겠지. 집을 안 사면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되니까. 자, 문제는 경기도인데 서울을 싸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11만 4,479가구였는데 입주 물량이 내년에 10만 가구고 후내년에 6만 가구로 줄어. 그러니까 2025년부터 훅 떨어진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확연히 줄어든다. 그러면 서울도 문제인데 경기도까지 입주 물량이 후내년에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서울이 먼저 오르고 서울이 전세가 먼저 오르고 경기도 순서로 오르겠네요. 자,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데 착공이 9만 가구다. 전국이. 근데 이거는 지난해 대비 50.9% 줄은 거고 아파트가 중요하잖아요. 아파트는 6만 9천 가구인데 아파트 외가구는 2만 3천 가구밖에 안 된다. 이거는 50%, 52% 줄어든 거다. 중요한 건 인허가 실적도 감소했다. 인허가 된다고 다 착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허가 착공 전부 다 대폭 줄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통상 인허가 기준으로 3에서 5년, 착공 기준으로 2에서 3년인데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루어질 거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분양가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가 줄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입주 물량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수급상 불안정한 요소가 상당하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LH 사태 때문에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이제 입찰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표준 건축비를 너무 낮게 제시하니까 건축 기간도 줄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조금 덜 드는
무량판 구조로 했었는데 이 무량판 구조에서 문제가 많아서 전수조사하고 난리가 났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부실하게 된 이유가 표준 건축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도 있더라. 근데 올려줄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입찰을 안 하니까 공공에서 발주해가지고 입주한 아파트도 줄어들 거고 지금 건설비 올랐고 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이제 분양가를 올려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분양을 막 하기 시작할 건데 지금 분양해봐야 3년 뒤에 입주한다는 거죠. 그러면 2024년, 25년, 26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미 3년 동안의 물량은 다 정해져 있어요. 왜? 옛날에 다 분양한 거가 내년, 후내년 2026년에 입주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 줄어들어갖고 특히 서울 수도권 위주로 너무 줄어가지고 공급 가뭄이 올 거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수요도 밀어 올릴 거다. 물론 이게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상반기 사이에 급등했던 그런 분위기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금리가 아직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도 올라가고 공급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할 기회도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LH 순살 아파트 덕분에 이제 분양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단 게 그런 거예요. 순살 아파트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내 집 마련 서둘러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거주 집은 한번 사면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데요. 10년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겠는가. 사고 나서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사는 집은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내려도 안 팔면 되고 올라도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내 집 하나 마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놓으시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집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해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이익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다녀보시고 더 공부해보시고 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 의견은 2024년, 25년 계속 집값은 상방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